안녕하세요. 성자가될 천수부입니다. 이번 달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렸네요. 제가 좀 이래저래 좀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비빔밥을 만들려고 해서 보니까 봄나물들을 뜯어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고추장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작 중요한 고추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신춘년 개사월 일간별 운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개사월입니다. 개사월. 이번 달의 주인공은 개수죠. 자, 그럼 이 개수는 어떤 개수일까? 한번 보자고요. 이 개수는 이 묘월에 장생했던 개수가 이 5월에 천간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수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천간의 글자들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이 천간의 10글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씩. 더 어렵나요? 이게 참 그래요. 이 사화 위에서는 뭔가 하늘하늘한 봄비같이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 축토의 환경에서 올라온 개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알고 보니까 얘 무시무시한 애네,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거야. 사화에서는 개수가 이제 막 피어난 가람비처럼 봄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축토에서 시작됐던 개수는 이게 설이 맺힌 그 눈발과도 같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진짜 피눈물과도 같고 굉장히 강력한 개수이지만 사화에서는 이제 막 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화 같은 경우는 또 축토에서 나왔잖아요. 사화는 축토에서 나왔어. 이 사화에서 나온 축토는 사화를 밝혀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축토가 껌껌하고 어둡고 얼어있고 어둡고 막 그런 걸 뜻하는데 사화가 나옴으로 인해서 밝게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뭔가 속내를 알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 속내가 뭐야? 의도가 뭐냐고 라고 잘 의도 파악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속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가시화되고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축에 어두웠던 축토가 사화로 인해서 밝혀진다.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축토가 대세다 보니까 사화를 또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축에 의해서 사화가 설기가 돼서 빛이 바라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두운 방 안에 전구 갈아 낀 것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중의 경금은 이제 연말에 뜨잖아요. 이때 사중 경금은 연말에 뜨게 되는데 이건 약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처리해야 될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묘월의 주인공은 신금이었죠. 신묘월의 주인공은 신금이었는데 이때 보이지 않게 피어오르던 발생했던 개수가 축진팔을 통해서 천간에 올라왔어요. 이때 발생했던 문제가 축진팔을 통해서
개수로 올라왔으니까 이때 내부 수리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세상에 올라온 거죠. 그리고 사유 측에 시작을 알리는 사화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원래 4월이라는 게 이제 많은 목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고 그렇긴 한데, 남아있다는 건 이거는 꽃이 피기 전에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금의 결실을 지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지지는 인묘진으로 흘러가는데, 천간에서는 이렇게 경신금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빠른 결실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건 씨도 뿌리기 전에 열매를 먼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무리수를 많이 둘 수 있고, 그래서 뭐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행동들을 많이 보일 수 있고, 근데 여기서도 뭐 이득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득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못해도 작년 4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 정도부터는, 그때부터는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때 꽃을 피웠어야 되는 거지, 2월 달에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너무 이르다는 거죠. 성과를 보기는 좀 일렀을 것이다. 자, 신축의 개사의 의미가 이제 이렇다는 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지금부터 각 일간별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은 천간으로는 정인, 지지로는 식신이 됩니다. 이 정제에서 올라온 정인이죠. 이 개수가 축토에서 올라온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제에서 올라온 정인이라는 것은 내가 해왔던 영역에서 권리와 이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신금이 개수를 생해주니까 관생인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는 운이 되죠. 요즘 간목일간 중에 그 핫한 분이 그분 계시죠. 일론 머스크. 너만 믿는다. 임무와 계획의 실행, 식신생재해라. 그래서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 축토를 밝히기 위한 임무에 대해서 계획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기 사주에 다른 토들이 있는, 다른 재성이 있는 간목일간 같으면 이게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이 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지구가 아니라 화성에 가서 화성을 열고자 하는, 별나라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거죠. 다른 영역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뭔가 다른 업무, 다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운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운인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게 한 달짜리라는 거죠. 한 달짜리 운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거를 뭐 송두리째 바꾼다거나 그럴 마음을 갖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올 한 해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쪽으로 가야죠. 새로운 게 관심이 가더라도 보다 준비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마음이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준비하시는 쪽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에게 개사월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천간으로는 편인, 지지로는 상관이 됩니다. 을목일간에게 이 개수는 편재에서 올라온 편인이 되죠. 이 편재에서 편인이 올라왔다는 것은 편재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편재의 세상에서 편인이 올라왔어. 편재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돈에 사무친 거지. 남자한테 있어서 편재라고 한다면 돈, 여자,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돈과 관련해 가지고 편관이 생하는 편인,
뭔가 나만 힘든 것 같다. 뭐 살인 상생, 막 응급처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상관생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관생제. 그러니까 상관을 달고 왔잖아요. 편인의 인성을 얻기 위한 자구책을 구하는 거죠. 뭔가 이제 어둠이 밝혀지면서 아스팔트에라도 뿌리 내릴 곳을 찾아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을목에게 있어서 축토의 환경이 뿌리 내리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스팔트에라도 뿌리 내릴 곳을 한번 살펴보겠다. 희망을 찾아보겠다. 병화일간에게 이 정관은 이 상관에서 올라온 정관이 되죠. 이게 좀 일반적인 형태의 정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관에서는 이렇게 재생관이 되니까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약간 꺼림칙하죠. 이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사는 상황인데 딜러가 그러는 거야. 딜러가 막 싸게 해줬다고 막 그러는 거야. 잘해드렸어요. 정말 잘해드린 거예요. 잘해준 것 같지가 않다 이거지. 뭔가 믿기는 어렵지만 잘해줬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야 되는 상황 같은 거. 지지로 또 근이 되니까 뭔가 이제 상관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거죠. 상관의 의도를 파악을 했는데 때문에 좀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책임을 강요당하는 상황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약오를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천간으로는 편관이고 지지로는 겁재가 되죠. 이 편관은 식신에서 올라온 편관이기 때문에 이게 좀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해오던 식신에 대한 편관, 약간 응급 상황 같은 거죠. 천간에서 재생살이 이루어지니까 편제에 의한 재생살, 좀 과중 과로, 건강상의 문제, 좀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일종의 유명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무리한 투자나 좀 무리한 행동 등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은 천간으로는 정제, 지지로는 편인이 되죠. 또 겁재에서 올라온 정제인데 이건 웬일이죠? 겁재가 정제를 다 내주고 겁재가 상관생제해 준 거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약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죠. 거기다 이제 편인이니까. 이걸 예로 들자면 뭔가 임시로 마련해 준 사업가도 같은 것이 되는 건데 이걸 받아도 되냐 이거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내 편이 아닌데 다른 진영에서 호의를 베푼다 이거야. 겁재의 상관생제이기에 이건 약간 편인의 조건이 달린 그런 제한 같은 건데 이제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제니까 무게합하고 싶은 또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이 편인의 조건부 무게합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7월 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7월 달은 이제 상관경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때 한 약속이 요때 못 지키면은 상관경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치면 엄마랑 약속을 한다 이거죠. 앞으로 공부 잘한다는 조건 하에 뭐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답은 네 한 거죠. 대답은 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상관경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달 상관경관을 대비해서 좀 처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은 비견에서 올라온 편제가 됩니다. 비견에서 올라온 편제. 나와 같은 동료에게서 답을 얻다, 자문을 구하다. 천간으로는 신생계이니까 감을 잡았다. 돈이 되는 제안이나 문서, 아니면 투자나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모처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인성이 설계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게 이것도 각 사주마다 또 다르긴 한데, 이 지지로 식상국을 이루려 한다는 건 내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범위를 넓히고 좀 활동적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은 천간으로는 상관, 지지로는 편관이 되는데 이 천간의 개수 상관이 정인에서 올라왔죠. 근데 불만의 원인이 어딨냐, 이 정인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이러면 좀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더 억울하지 않을까? 정인에서 개수가 올라왔는데, 정인에서 상관이 올라왔는데 뭔가 더 한이 맺히지 않을까? 상관경관에도 주의를 해야 되죠. 상관이란 것 자체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지지로는 편관장생이 되는데, 이 겁재 정인의 의도를 밝히겠다, 나를 임묘하려고 하는 이 겁재 정인의 의도를 밝히겠다, 뭔가 이제 억울한 걸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금에게 축토는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좀 내가 그동안 억울했던 거를 해명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은 천간으로는 식신, 지지로는 정관이 되는데 편인에서 올라온 식신이 되니까, 이러면 돌봐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죠. 돌봐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고, 뭔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화는 이 신금을 극하는 게 아니라 신금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식적일 수는 있겠지만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을 의식해서 뭔가 하는 척 해야 된다,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비견편인의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을 것이다. 시선이 좀 싸늘할 수 있다. 그래도 해야 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의 개수는 겁재가 되는데 이 정관에서 올라온 겁재가 되죠. 임진월과는 좀 다르죠. 지금 임수일간들이 임진월에는 좀 더 힘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텐데, 정관에서 올라왔다는 겁재는 약간은 호구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좀 호의적인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인을 두고 인성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한다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지로는 재생관이긴 한데 편제가 설기를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편제 넣고 인성을 얻겠다가 되니까 이건 돈 주고 공부한다도 되고 돈 주고 문서 산다도 되고, 인성을 얻는 곳에 좀 돈을 쓰겠다, 인성을 얻는 곳에 돈을 좀 쓰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은 이 편관에서 비견이 올라왔죠. 편관에서 비견이 올라왔으니 동병상련가
같은 느낌이 되는데, 이 편인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정인을 두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콩알도 반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 같은 현상이 되죠. 지지로 천을기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또 참 다른 게, 만약에 계유일주라고 한다면 내 인성을 빛내주고 사유축으로 연결해주는, 사유축의 길을 열어주는 비견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거죠. 이게 또 사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재생살이 된다는 건 책임이 막중해진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그리고 정제가 편관을 밝힌다. 사화를 통해서, 천을기인 사화를 통해서 편관을 밝힌다. 관을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기대를 얻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왜냐? 편인을 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관 입장에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준다 이거죠. 어쨌든 내가 내 딴에는 정말 재생살로 노력을 하는데 힘들 수 있다. 그러니 너무 희생하려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겠다.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너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 보상심리가 너무 강해지거든요. 보상심리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일에 있어서든 관계에 있어서든 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별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쪼록 다음 달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